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가장 어려운 선택이 뭘까요? 확률적으로. 쉬워 보이지만 50대 50 확률이 아닐까요? 지금이 바로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막 될 것 같고 다시 코스닥이 이제껏 지지부진함에서 벗어날 것 같은 흐름이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0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530선을 뛰어넘는데 오늘 투신권이 코스닥을 삽니다. 꽤나 많이요. 자, 이제부터 코스닥이 갈지 여기서 다시 코스피가 역시 빠를지 참 고민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때문에 헷갈린다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뉴욕 증시가 닷새 연세 밀렸었는데 다우가 0.4, 나스닥이 0.2% 가까이, 스탠다드&포어스 500 지수도 0.27%나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9월달 들어서 가장 최장기간 연속 밀리는 안 좋은 기록을 세우게 됐다라고 해야겠는데요. 나스닥은 전일 유일하게 전강 후약 패턴 속에서도 살아남았었는데 끝끝내 마이너스권으로 같이 합류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것이죠. 안타깝게도 간밤에도 또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자, 잠깐 좀 차트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우지수가 지금 9월 FOMC 회의 기준 이후에 5거래일째 음봉은 뭐 무조건 시가보다 종가가 낮다라는 의미니까요. 계속해서 어제 밤에도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면서 플러스 반등 시도를 했었지만 왜 앞서서 4일 연속 무너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르는 듯했지만 결국 다시 처지면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일 선전했던 나스닥만이 5일선 정도를 유지하면서 아직은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이유는 분명하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이번 달 말까지 해야 되는지 불과 한 3, 4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공화당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실상 지표는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주가에 녹아들지 못한 것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에요. 사실은 장 초반에 반짝했던 것이 이 지표 호조 덕이 컸습니다. 두 가지 지표 정도를 크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 상당히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주문이 얼마나 8월 한 달가 늘어났나 보니까 한 달 만에 일단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좋은 신호를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를 봤었는데 이게 사실 좀 중요했었습니다. 고용, 소비 다음에 어떤 지표가 중요하냐라고 꼽아본다면 바로 주택시장 관련된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7월 달에 신규 주택 매매가 급감했었거든요. 와, 이 주택시장 어떻게 되는 거야? 회복은 되는 거야? 그랬었지만 8월 달 곧바로 다시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주택시장 지표까지 호조를 보였지만 시장의 큰 호재는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재료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해 봐야겠네요. 무엇보다 미국 상원이요. 오바마 케어를 삭감하고 대신에 12월 중산 정도까지 부채 한도를 조금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안을 하원에서는 사실 처리를 했는데 상원에서는 다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개혁안 왜 빼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집어넣은 그런 어떤 수정안을 지금 표결 처리할 본회의에 상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서 여기서 표결 처리가 상원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 하원으로 이걸 다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럼 하원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뺐는데 왜 또 들어간 안이 내려왔지?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양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간에 사실상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물밑 작업이 협상이 시작되리라는 전망이고요. 오늘 재미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막판에 타결이 될 건데 그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면서 양보를 하는 대신 뭘 얻어갈 것인가? 대기업들의 어떤 세금을 조금 덜 매기는, 다시 말해 법인세 인하 카드를 얻어내면서 오바마 케어를 그래 뭐 약간 양보하는 그 정도의 절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잭 루 미 재무장관이요. 다음 달 17일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연방정부에 지금 현금이 한 300억 달러밖에 남지 않을 거고 정말 다 채무 한도가 소진이 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디폴트를 맞을 거냐? 연방정부 폐쇄할 거냐? 라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 감지가 되시죠?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가 보여드립니다. 혼조세를 나타냈어요. 사실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6년 내, 7년 내 가장 좋았다고 하지만 독일이 약간 올랐을 뿐 영국과 프랑스는 제자리 걸음 내지는 하락을 면치 못했네요.
네, 일본과 중국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요, 전일에도 엔화가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띠면서 98엔대까지 엔달러 기준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까지 추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59% 정도 밀린 14,500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보다 더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1차 반등 이후에 약간 눌림목, 지금 21선에 맞닿아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 1% 가까이 내리네요. 2,180선도 깨져 있습니다. 자, 잠깐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 잠깐 열어보죠. 한번 큰 폭의 상승 이후 1% 이상 한번 크게 2%가량 밀렸었고요. 이때 제가 언급드린 바대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했다는 안 좋은 지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뒤로 곧바로 다시 반등하면서 2,200을 되살렸는데 최근에 약간 탄력이 떨어지더니만 다시 21선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재차 2,200선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세인 21선은 살아있다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 두고 공방이 오늘도 역시 치열한데요. 일단 빨간불이 보여지네요. 2자로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 장중에 2,000을 여러 번 회복하는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아주 미미하게 오르고 있네요. 잠깐 보시죠. 어제는 사실 5거래일 만에 일단 2,000이 반납됐었잖아요. 지금도 약간 오르고 있지만 2,000은 아니어서 미미한 반등이고요. 장중한 때 한 2,002선 언저리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장 초반은 역시 2,000선 아래쪽에서 조금 더 빠지면서 출발했었지만 빠르게 2,000 언저리 혹은 2,000을 회복해 주었었다가 조금 빠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지금 또 낙폭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반등한 이후에는 2,000을 내주긴 했어도 1,995선 정도 중후반은 지키려 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 보실까요? 외국인이 22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시각 현재 이제 2,000억대까지는 최근 모습 사는 모습이 아니지만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사니까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뭔가 21거래일 만에 파는 것 같았지만 끝끝내 사면서 21거래일 동안 전일까지 8조 5천억 원이라는 한국물을 사줬던 외국인인데 오늘까지 매수세는 매수 기조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는 그런 주체니까 오늘도 매도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고요. 개인이 어제 참 놀랍게도 종가 기준 1,000억을 샀습니다. 거래소들요. 2,000 반납하는 그날에 야 이제 가자 코스피야 라면서 들어왔었는데 글쎄 오늘 또 하루 만에 다시 파는 조금 연속적인 매매를 못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선물 오는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현재에도 지금 4,400개에 육박하는 매수가 선현물 지금 같이 좀 유입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추이를 좀 보시면 네, 투신권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 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4,000개 규모의 선물 매수세는 9월 10일 이후에 상당히 정말 오래간만이고 제가 드리블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표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아주 강한 선물 매수가 오늘 드디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월 24일 전전일 날 1,000억도 채 사지 않았던 외국인이 어제 장 초반 역시 팔았었지만 결국 2,400억대 정도 매수 기준 이어왔고요. 오늘 역시 현물을 지금 오전장에서 한 1,000억 정도 잡아주면서 선물을 같이 사주는 역시 개선된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역시 끝끝내 방향 전환, 매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또 한번 확인시켜주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훨씬 좋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그냥 530선을 넘겼습니다. 531, 이것조차 오래간만이라니까요. 520선대에서 계속 소수점으로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수급도 좋습니다. 코스닥의 지금 장중 흐름 보시겠는데 528선에서 오늘 사실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출발부터 형님보다 좀 강했었거든요. 상승폭을 장초반 아주 빠르게 키워나갔었고요. 그 결과 530이 꽤나 빠른 시간에 개장 초반에 보여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쭉 530이 유지가 되면서 심지어 531선까지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거의 고점 부근이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거의 1.8% 장중한 때 거의 1%에 육박하는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 상승인 거죠. 자,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오늘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기관이 외국인만큼이나 사고 있죠. 외국인 어제 팔았습니다. 그렇죠? 기관도 어제 팔았습니다. 근데 이틀 전 엊그저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쌍끌음 매수가 다시 어제 하루 쉬고는 이틀 만에 다시 재개가 된 모습인데 오늘 특별히 기관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주체가 코스닥에서 사주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오늘 코스닥의 수급은 너무 중요합니다. 잠깐 보시죠.
오래간만에 530을 코스닥이 회복하는 날 수급상 그냥 쌍끌이로 외국인도 기관도 사니까 코스닥이 530이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기관이 한 124억 정도 순매수하는데요. 투신권이 94억을 사고 있죠. 투신권이 지금 코스닥을 사는 게 9월인가 최근 들어서 한 2번인가 밖에 없었어요. 이것 보세요. 8월 30일 날 찔끔 18억 원 사고요. 9월 5일 날 9억 정도 순매수한 다음에 오늘 오전장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를 사죠? 100억 가까이나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닥이 이제 간다라는 신호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시장 팁 드릴 때 코스닥 차트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사흘 만에 반등 줬었죠. 한 4, 5원가량 반등을 했었었는데 8개월 내 최저치에서 일단 벗어난 바 있지만 오늘 재차 좀 밀립니다. 2원 정도 하락하니까 오늘 장중에 약간 하락폭 자체는 왔다 갔다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만 어제 한 4, 5원 오르고 지금 한 2원 정도 빠지니까 다시 좀 제자리 쪽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1070원대 한 중반 정도인데요. 잠깐 역시 원달러 환율도 분봉 흐름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은 한 2원 정도만 빠지지만 장중한 때 1072원 60전까지 빠지면서 3원 이상 빠진 적도 있군요. 낙폭을 지금 좀 많이 줄여가는 그런 과정이라 하겠는데 간밤에 달러화도 약세를 띄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재정 협상 문제 관련해서 의회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 속에 달러화가 계속 최근에 약간 약세를 벗어나려 하다가 다시 약세 국면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NDF에서도 약간 영향이 좀 있었었고요. 오늘 또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크게 한번 3원 이상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일단 하락은 합니다만은 낙폭은 좀 줄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단 아주 빠르게 기존에 우리가 지지라인으로 기대했었던 1080원대 여기를 이 중간에 갭이 한번 크게 발생했거든요. 이 갭 자리를 빠르게 원달러 환율이 메울 확률은 아직은 낮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집니다만 136만 원대 정도는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리콜 소식이 나왔죠. 차종 15종의 66만 대 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 특별히 소나타 차종 중심으로 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자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현대차는 오늘 또 낙폭에 있다가 다 만회를 하고 플러스까지로 반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누구는 흔들리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2%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아차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조금 나오는데 하이닉스는 다행이네요. 이것 보세요. 어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대신 전문가의 말을 전달해 드렸는데 바로 2% 정도 오르면서 3만 원대 회복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잠깐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차트가 다른 걸 이해하시면 좋은 게 자, 현대차는 제가 며칠 전 21선에 사는 게 진리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났다고 23일 이 양봉을 보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리콜 악재가 있지만 1% 정도 하락하다가 바로 5일선에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아차는 최근에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지죠. 횡보를 쭉 보이다가 어제도 나홀로 2% 그냥 그대로 밀리면서 끝이 났고요. 오늘도 갭 하락하면서 뚝 떨어져가지고 21선까지 살려내려고 하다가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2% 정도 하락할 때 기아차는 약간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간간히 팔고 있고요. 기아차도 이미 기관들이 9월 초 들어서 약간씩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으로 봤을 때 지금 수급은 기아차가 약간 현대차보다 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리콜 비용만 따지면요, 뭐 현대기아차 3분기 실적 대비 아주 미미한 %라고는 하지만 이 리콜 악재를 떠나서도요, 기아차는 사실 악재는 악재 이미 분명한 데다가 지금 수급이 현대차보다 조금 꼬여 있기 때문에 많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현금을 챙기시는 주식 비중 축소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게 아니라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죠. 자, 이번에 잠깐 금호 타이어를 보고요, 그 다음 판을 좀 볼까요? 금호 타이어는 제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최근에 블록딜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어제 6%가량 급락을 했었었는데 어제 종가상은 거의 약보합 정도로 낙폭을 상당히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좀 좋았고 어제 이렇게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데 있어서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좀 밀리고 있죠. 물론 오늘도 낙폭을 줄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단기로는요. 일단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장기로는 보유해도 좋다고 합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유. 장기라 하면 한 1, 2년 정도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임금 협상도 좀 남았고요. 인센티브도 이제 또 직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블록딜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다. 금호 타이어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판 시가총액 상위주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7위부터 종목들이 나올 텐데 신한지주도 다시 오르군요. LG화학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다시 힘을 냅니다. 잠시 후에 조선주 분위기는 또 어떤지 나머지 조선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가 놓쳤는데 포스코도 일단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보다 낙폭이 더 빠르게 깊었던 이 종목의 반등도 참 반갑습니다.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 최근에 주가 8만 원대를 완전히 내줬었는데요. 오늘 4.5% 급등하죠. 최근에 약간 눌리면서 횡보했던 이 가격대를 거의 하루 만에 아주 멋지게 만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21선 충분히 이 라인을 손절매 라인으로 잡아보면서 7만 8천 원대 정도만 크게 깨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 하겠네요. 일단 급등으로 오늘 지금까지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주입니다. 아까 현대중공업이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선주가 약간 밀릴 때 5일선 정도 약간 걸치면서 처질 때 매수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었죠. 오늘 특별히 대우조선해양이 좀 많이 오르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급등을 좀 하는 것 같다가 상승폭들은 지금 장중 고가 대비는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우조선해양은요. 올해 수주 목표액을 초과 달성, 많이 오버해서 아주 넉넉하게 수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주 좋은 호평이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차트도 한번 열어 보여드렸었는데 5일선이 가장 좀 많이 깨져 있었어요. 잘 가다가 낙폭이 좀 크게 눌림을 받았는데 눌림이 컸으니까 지금 산도 높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시죠. 오늘 이 두 종목을 빼놓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예, 바로 리니지 2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연내 중국의 상용화가 무난하게 스케줄대로 진행되겠다. 어제 이미 급등했었는데요. NC소프트가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와 19만 6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H엔터도 지금 5%대 급등. 이 두 종목 5% 안팎으로 오르는 이 두 종목이 오늘 화제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까지 잘 가다가 네이버가 잠깐 주춤한 사이 드디어 NH엔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트리드 증권에서는요. NH엔터 지금 12만 원대까지 회복했는데 10만 원대 초반은 아주 무난하게 부담 없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라는 리포트도 냈었는데요. 아주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잠깐 NC소프트하고요. NH엔터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얼마나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지 어제 18만 원대 약간 안착하는 그런 양봉이 나오더니만 오늘 19만 6천 원까지요. 자, 이 매물대를 완전히 다 소화한 다음에 19만 5천 원까지 이렇게 5%나 추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길게 보면 뭐 아주 저 멀리 28만 8천 원도 보입니다만 글쎄요, 20만 원, 아주 짧게 본다면 이 종목이 21만 원 정도까지만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아주 조금 보수적인 목표가 제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증권가에서는 뭐 25, 6만 원 이렇게 목표가 일단 부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종목 NH엔터를 한번 보죠. 분할 재상장 이후 너무너무 힘들었던 종목이죠. 하지만 10만 원대 초반은 단기 트레이딩 권역이다. 아주 초반 이 구간에서 전달해드렸던 기억 아직도 나네요. 오늘 장중 한때 9.5%까지 급등했었고요.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어도 12만 원대 안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NH엔터 아직도 안 늦었다면서 12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윗꼬리가 달려서 싸진 가격에는 충분히 매수 전략을 유지해도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사실 NC소프트와 함께 카프로도 5% 정도 급등했었는데요. 카프로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간 되시면 차트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슬금슬금 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한샘 4만 원 이제 거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신고가 52주 신고가 경신하고요. 아까 금호타이어는 특별히 자동차주 얘기 나올 때 같이 엮어서 짚어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제약과 바이오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장 초반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개장한 지 뭐 5분인가 지났을 텐데요. 메디톡스가 지금도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지만 13% 넘게 급등합니다. 최근에 급등을 안 하고 오늘만 쑥 올라왔으면 이건 뭐 얘기거리도 안 되지만요. 뭐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메디톡스가 최근의 상승도 탄력이 아주 좋았었는데 오늘 또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의 한 두세 배는 돼 보이죠? 그냥 슬쩍 눈으로 봐도 말이에요. 메디톡스는요. 오늘 미국 엘러건이라는 회사하고요. 지금 라이선스 계약을 아주 대규모로 3,900억 규모로 신경독소 후보 제품에 관해서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일단 이런 관련된 뉴스 자체로 올라오긴 했었고 이미 조금 알려진 뉴스가 오늘 확정화되면서 더 추가 급등을 하고 있긴 한데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변신이 기대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늘 뭐 뉴스에 팔자 절대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거 신규로 언제쯤 사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뭐 딱히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약간 적당히 눌리면 기술적으로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눌림목에 들어가서
빨리 좀 짧게 수익을 먹고 나오는 단기 트레이딩 바이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이 메디톡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약간 오릅니다. 장중에 사실 더 올랐었는데 증선위에서 전일 결국 서정진 회장의 주가 조정 혐의 결론을 못 냈죠. 이 얘기는 곧 결론은 언제 난다? 다음 달 증선위 정례회의로 한 달 더 미뤄주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그 시세 조정 여부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서정진 회장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이 났었는데 이 이슈도 같이 좀 지금 스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 증선위 결정 이전에 D-1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일단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독도 많이 오르고요. 제약과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화입니다. 한화도 오늘 김승현 회장의 그 횡령 혐의, 그렇죠? 뱀 횡령 혐의에 관해서 대법원에 지금 다시 고법으로 이걸 돌려라라는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는데 때문에 일단은 한화는 한숨 돌리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한화 관련주도 흐름이 좀 좋아졌습니다. 이번엔 2차 전지 관련 테마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테마가 어제 헐헐 날았었죠. 한 3종목 정도가 종가 기준 상한가를 쳤었었는데요. 어제 사실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끝낸 종목들이 숫자상으로 더 많았고요. 이제 이 상승폭을 줄이다 못해서 차익 실현 매물에 아예 하락 전환하면서 파란불로 끝난 종목도 꽤 됐었는데 오늘은 그런 분위기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있는 종목은 누가 봐도 상신 EDP인데요. 상신 EDP는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요. 2차 전지 테마 뭐 여러 가지 종목 저희가 무려 한 18개 종목인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상한가 처음으로 횡보 이후 힘을 모은 다음에 보여줬었고요. 오늘 유일하게 추가 상승하고 있는 이 종목은요. 삼성 SDI의 매출이 한 7, 80% 정도 되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내년도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턴어라운드주로 이 종목은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에서 2017년까지 전기차 시장을 20만 대 정도로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했었었는데 나머지 2차 전지제 분위기만 짧게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오르는 그런 급등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진머티리얼즈, 코스모화학 마찬가지고요. 대형주가 좀 껴있는 삼성 SDI 등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조금 조용하네요. 어제가 신고가였고 오늘 한번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대명엔터프라이즈 이 종목은 뭔데 9%고 이 종목은 뭔데 2차 전지주냐? 오늘 세방전자하고 손잡고요. 오늘 2차 전지 쪽 골프장의 그 카트 관련해서 그런 전기차 이런 것들 다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오늘 첫 소식을 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1,000원 아래 종목이지만 일단 그런 소식 때문에 이 테마에 같이 끼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수혜주 오늘 또 이 키워드를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정부가요 전일에 25일에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다시 말해서 기업의 규제로 인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발목 족쇄를 풀어주겠다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그 첫 번째 수혜가 바로 LED입니다. 공공기관, 서울역 같은 이런 역사의 조명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터널, 어두우니까 거기에 있는 이런 조명들은 전부 다 우리가 LED 조명으로 공공기관,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교체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LED주, 특별히 루멘스가 밑에서 참 많이 못 올랐는데 드디어 오늘 좀 따라잡는 그런 키 맞추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오디텍도 좀 금호전기, 루미마이크로와 함께 오르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요. 잠깐 진행을 좀 보시겠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지금 참고로 서울 반도체는 신고가이고요. 박스권을 상당히 주봉상으로도 이전 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이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54,000원 정도가 이전 고점인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9월 급등했습니다만 추가로 한 54,000원까지는 열려있다는 분석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솔브레인도요, 투자 활성화 대책 수혜주로 오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증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솔브레인도 오늘 박스권을 약간 좁은 박스권을 뚫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차트죠. 대한항공 무엇보다 한진칼도 여기 수혜주다. 왜 이게 같이 엮이지? 이제 같은 회사였고 분할 재상장됐으니까 같은 기업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한항공이요, 경복궁 앞에 지분을 땅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학교 앞에 있는 관광 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7성급 호텔인가 아무튼 그런데 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이 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로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지금 계속 그걸 추진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되니까 법이 풀리니까 대한항공도 오르고요. 한진칼이도 대한항공 관련해서 그 땅에 지분 100%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명확해지십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시장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한 2,000 부근 정도이긴 한데 시장의 변동성은 최근에 계속 확대되는 양상
양상이죠. 1990 갔다가 2000 회복하는 듯 했다가 또 다시 밀리고, 그렇죠? 미국이 일단 쉬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약간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팁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물론 오늘까지 특별히 선물을 강하게 잡아주면서 끝끝내 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지만 확연하게 떨어진 매수 강도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때문에 펀드 환매 압력도 지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가 2,000은 유지한다 할지라도 많이 빠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박스권 돌파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점 옆에 있는 글자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장 팁이 되겠네요. 때문에 코스피가 여기서 많이 안 갑니다라는 게 아니라 급락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가 미국의 이런 정치적 갈등 속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누가 간다? 오늘 투신권이 오래간만에 많이 사는 중소형주. 이제 드디어 코스닥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특별히 볼만한 섹터는 조선, 바이오, LED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한 테마인 전기차도 언급이 됐습니다. 끝으로 잠깐 코스닥 차트 보여드리죠. 자,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만 아주 좁은 박스권을 가정했을 때 이 박스권의 상단이라 할 수 있는 글쎄요, 녹색선 535선 넘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상 540선 중반 정도까지 넘어준다면 코스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투신권의 매수에 의해서 좀 반전되고 있는데 코스닥이 향후에 코스피보다 훨씬 더 빨리 점프하면서 갈 수 있는지 여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내년에 지출될 예산안이 357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을 105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렸지만 전체적인 초점은 경기 활력과 성장에 맞췄습니다. 이는 불안한 대외 경제 여건과 국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수혜 범위가 공약보다 줄어드는 등 복지 공약이 일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현원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 건전성 유지 등 세 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 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렌트 푸어를 지원하는 집주인 담보대출이 다음 주 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됩니다. 금리는 연 3.5%에서 4.9%로 정해졌습니다.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금리 변동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대출을 받을 경우 꼼꼼히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국민, 신한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일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하면 오는 30일부터 이들 은행 창구에서 목돈 전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목돈 전세의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로 판매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1.45%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대출 한도인 5천만 원을 빌릴 경우 연간 72만 5천 원의 이자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셈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했다는 신흥국의 경제 불안이 선진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 IMF 컨퍼런스에서 양적 완화 축소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신흥국은 자기보호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주요국 경제에 다시 부메랑이 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성장세가 꺾이면 결국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격이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를 고려해 각국이 타국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꿈의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로 이루어진 컴퓨터 칩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스탠퍼드대 수부하시시 미트라 교수 등이 이끄는 연구팀은 과학학술지 네이처 온라인 판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26일자로 발간될 종이학술지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칩은 현재 널리 사용되는 실리콘 칩이 지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소자가 되리라고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이용해 작동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진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 만든 컴퓨터 실물이 만들어짐에 따라 진공관에 이어 실리콘의 시대도 결국 저물고
탄소 나노튜브 시대가 개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9월 26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